굿모닝. 우면산에도 이렇게 보면 맨발로 걸을 길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늘 올라오다가 한 분께서 요즘 열심히 우면산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 이제 완성이 되면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요. 예. 이게 뭐 약간 흙길도 있고 또 이렇게 카페트 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참, 누군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 해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좋아라 좋아라. 엊그제 남미의 에콰도르를 한 2주간 다녀온 친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미를 가봤지만 남미는 상징적으로 부정부패도 좀 많이 심하죠. 그죠? 그리고 소매치기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마약 그런 것도 좀 많고, 좀 그래요. 그 동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에 나갈 때도 보면은 막 가방을, 백팩을 제대로 이렇게 뒤로 매는 경우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앞으로 매고 가슴으로 안고. 저도 예전에 콜롬비아 이런 데 가봐도 거기 가이드들은 이제 이렇게 귀걸이, 시계 뭐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나갈 때는, 가이드하러 밖으로 나갈 때는 전부 다 화장실에 가고 이거를 빼서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 가방을 품으로 이렇게 안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치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우리나라에 새벽에 도착했대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데, 새벽에 아직까지 이제 대중교통이 안 다닐 때 인천공항에 보면은 뭐 심야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 덜어 쉬고 그러죠. 근데 한국 대학생인 것 같은데 여대생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자면서 핸드폰도 바로 옆에 있고, 노트북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자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커피숍 같은 데서 화장실 갔다 올 때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그냥 많이 두고 다니잖아요. 책상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두고 갔다 와도 그런 거 없어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한국의 얘기입니다. 한국의 얘기. 예. 저도 워낙 껌뻑껌뻑을 잘해서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 제 핸드캐리 가방을 인천공항에다 두고 집에 와서 핸드캐리 어디 갔지? 놀랍지도 않아. 핸드캐리 어디 갔지? 인천공항에 두고 왔나 보다. 그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대로 찾았고, 그다음 뭐 이마트 같은 데서도 쇼핑하고, 뭐 지난번에 화장품을 카트 앞쪽에다가 두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있다가 다시 이마트에 가서, 거기 왜 소비자 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고. CCTV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찾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일 거라고 모든 나라가 생각하는 건 큰 오해죠. 예, 그건 정말 오해고,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세계에서 제일 뭐 안정된 나라고, 제일 선진국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북유럽에서조차도, 심지어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좀도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자동차 보험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유리보험입니다. 자동차 유리보험. 우리는 자동차 유리를 별도로 보험을 드는 일은 있나?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냥 자동차 뭐 자차 보험, 뭐 타차 이런 보험은 들지만 우리가 뭐 자동차 유리에 관한 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잖아요. 대인 대물 그냥 이런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북유럽 이런 쪽에서는 그 자동차 보험 가운데 자동차 유리 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유리창을 깨고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물건을 가방 안에다가 둔 상태로,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승용차 안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나라에선 썬팅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잖아요. 우리나라는 썬팅이 상당히 진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선 썬팅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안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백팩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뭔가 이렇게 보이면은 견물생심.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유리창 보험이 존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 안전지역이죠. 뭐 어지간한 밤거리를 전국을 걸어 다녀도 크게 그렇게 위험을 느끼는 지역은 있기는 있어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물론 최근에 뭐 묻지마 폭행 같은 것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고, 그것까지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없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어쨌든 한국은 그 안전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어지간한 물건 같은 것들도 지하철에다 놔두고 내려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아휴, 전 뭐 수없이 그런 일 많아가지고 KTX 같은 거 타고 그러면 물건 놓고 내리고 그러면 다 찾습니다. 그것도 뭐 어디 역까지 갖다 놔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물건 아무데나 놔둬도 어지간한 것은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를 밤에 다녀도 상당히 안전한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너무너무나 잘 돼 있고, 이거 뭐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뭐 목만 아프죠, 그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뭐 이 한국에 지금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 한국 그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도 일부 국가는 그렇죠. 뭐 미국, 캐나다 같은 데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자 슬레이브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비자 노예. 그래서 싼 임금을 받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가게 같은 데서 스폰서를 서주면은 우리가 이제 뭐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주권자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 비자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을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 이상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천국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들하고 실질적인 그 제도상의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같은 것도 똑같이 주잖아요. 외국인 내국인 구별하지 않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한국에, 그러니까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한국 천국. 그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도 이렇게 뭐 외국 많이 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하기에도, 야,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대단한 나라일까. 정말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더군다나 제가 대학교 때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충격. 일본은 뭐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일본이 만만하다 못해 오히려 급여 수준이 한국이 더 낮다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가도 일본이 더 싸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한국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멋진 나라가 되고 훌륭한 나라고 정말 끝내주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헬 조선, 지옥 같은 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처럼 뭐 보이고, 그죠? 막 그냥 막 뉴스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온갖 뭐 그냥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냐 막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예. 완벽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겠죠. 그런데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고, 그리고 또 저는요, 우리나라 이제 그 OECD에서도 그렇고, 점점 그 경제 발전 속도가 떨어진다, 추락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너무 많이, 나라가 너무 늙어간다, 이런 많은 비판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들. 그리고 부지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 아닌데, 한국 피가 아닌데. 한국 사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고, 여전히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열은 때에 따라서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소 조금 잘못된 방향성은 그거는 또 이렇게 머리 좋고 욕심 많고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이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지지볶고 그러면서는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이 뭐라 그러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길을 가면, 그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이렇게 나은 발전을 해 간다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그래서 한국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끊임없는 발전을 해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 사람의 피를 물려받아서 자식 교육에 몰빵했고, 또 우리 자식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렇게 꾸준히 지금도 발전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러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명 한 명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슬퍼하지 말자. 슬퍼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자. 이게 늘 개인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다 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나부터 긍정적으로, 우리 가족부터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고, 불평불만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발전해 가자. 그러면 되지. 야, 한국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나라 별로 없다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불평불만을 한다 그러면은, 야, 지금 외국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욕 먹습니다. 진짜 전 세계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만큼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잖아.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죠? 좋습니다. 아유, 좋아.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쪽만 멀어보기. 가위바위보. 네. 안녕히 계세요.